수능 영어 평가원은 오답 선지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이 고민해보고 영상을 만듭니다. 기출에서 반복되는 오답 선지가 5가지 정도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여기 선생님 제목을 적어놨지만 범위의 변화, 관계의 왜곡, 일부만 맞게, 그리고 핵심어는 그대로, 또 지엽적인 내용이 주제화된다. 여러분이 수능 영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지문은 분명히 이해했는데 그런데 꼭 2개의 선지에서 고민하다가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수능 영어에서는 단순히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지문의 선지가 지문의 의미가 그 선지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5가지 선생님 패턴으로 좀 오답이 나오는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건 뭐 평가원이 출제 매뉴얼을 제공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오랫동안 평가원 기출을 분석하고 학생들 지도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선생님이 적은 거 보시면 범위를 슬쩍 바꿔놔요. 범위의 변화. 그래서 좀 확대하거나 일부였다가 모두 이렇게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지문에서는 뭐 some, often, can, may 이렇게 좀 약한 범위였는데 뒤에 보기에 가서는 지문과 달리 너무 강력하게 모두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표현의 어떤 강도, 표현의 강도가 좀 바뀌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헷갈릴 때가 있죠. 그래서 선지를 볼 때는 단어의 뜻만 보지는 말고 이 범위, 어느 정도의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표현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명확하게 확인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계의 왜곡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 논리적인 관계를 좀 바꿔요. 뭐라고요? 논리적 관계. 자,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설명할게요. 만약에 상관관계, 뭐 예를 들면 A하고 B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것을 마치 A에서 B로 간다든지 이런 인과관계처럼 바꿔놓습니다. 이건 좀 다른 거죠. A하고 B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고만 했지 A 때문에 B가 나타났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 관계를 조금은 바꿔놔서 왜곡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선생님이 세 번째로 적은 것은 일부만 맞게, 우리가 일부만 보고서 답을 찾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보기에서 맞게 해놓는데 뒤에서 의미가 바뀔 경우 이걸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귀찮다는 거죠. 귀찮아서 에이 맞겠지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의미가 틀어진다. 그래서 앞부분이 맞다고 해서 선지 전체가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선지는 그냥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명제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명제로. 그런 느낌으로 푸신다면 일부분만 보고 답을 결정하는 그런 오류는 좀 줄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핵심어는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뭐 패러프레이징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수능의 패턴이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자, 우리가 핵심어가 그대로 나왔을 경우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대로 나왔을 경우는 좀 틀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약간 다른 표현으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게요. 다른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의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또 보기 분석도 많이 필요한 겁니다. 보기를 먼저 분석해 놓고 지문을 읽어가면서 핵심어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원인과 결과를 바꿔놓을 때도 있고요, 뭐 긍정, 부정 바꿔놓을 때도 있고, 또 목적이고 뭐 수단이고 이런 걸 바꿀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찾지 말고 선생님이 팁을 주자면 같은 의미를 찾아라.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한 패러프레이징. 그래서 평상시 유의어에 많이 관심을 두고 사전도 많이 읽으면서 정의를 생각하면서 보기 분석도 꼭 해라 이렇게 선생님이 늘 강조하죠. 자, 이거는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엽적인 내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인 예로 나왔던 것을 주제화시킨다 이거 아닌 거죠. 지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핵심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왔으니까 선생님 이거 답이 되지 않나요? 핵심이 아니죠. 그래서 특히 이거는 주제, 제목, 요지, 뭐 주장 이런 문제에서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선지를 봤는데 분명히 지문에서 나온다. 그럼 학생들은 생각할 때 지문에 있었으니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문에 있다는 거랑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의 이 핵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글은 뭐 예를 들면 기술이 인간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그런 이유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중간쯤에 기술의 장점을 설명하는 문장이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보기에서 선지에서는 기술이 인간보다 뭐 효율적인 이유, 기술과 인간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꾼다면 이거는 틀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이유였는데 기술이 인간보다 효율적인 이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간다면 일부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예시는 예시일 뿐, 예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오답이고, 그리고 핵심어는, 다시 얘기하자면 핵심어는 2번 이상 반복되고 패러프레이징이 된다.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범위를 바꾼다. 범위를 바꿔서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또는 너무 강하게 한다든지 약하게 한다든지, 또 논리적 관계를 바꾼다. 대등한 관계였는데 그것이 마치 인과관계인 것처럼 바꾼다든지, 또 일부분은 맞고 뒤에 가서 의미가 바뀌는 그런 선지는 위험하다. 끝까지 명제여야 된다. 그리고 핵심어를 그대로 쓰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그런 걸 우리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고, 그리고 너무 지엽적인 예시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오답이다. 글 전체의 핵심과 다르다. 핵심어는 그래서 2번 이상 반복이 되고 패러프레이징이 된다. 이런 거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고를 때 그냥 글을 읽고서 맹목적으로 그냥 빠르게 고르지 말고 좀 이런 판단을 하면서 답을 고르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하면은 조금 더 실전에서 오답이 낫게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답을 먼저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답을 추려가는, 그래서 범위를 좁혀가면서 그 안에서 최선의 답을 찾는 거, 그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